앞에 회장님 그리고 또 존경하는 민일 작가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에다가 뭐 다른 얘기는 하고 싶지 않고요. 요약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 문제 그리고 야당 민주당의 반응 이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대북 확성기 방송은요, 이것은 엄청난 효과가 있습니다. 회장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는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북한 군인들은요, 의무 복무 기간이 아마 한 10년 될 거예요. 여성은 좀 짧지만. 그래서 이 사람들의 대부분이 어디로 집결이 되고 있냐면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한 10km 정도에 전부 다 포진해 있고, 그 외에 제가 알기로 한 10% 정도가 두만강, 압록강 이런 그 바다 근처 이런 쪽에 근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대북 확성기가 어느 정도 성능이 좋냐, 무려 24km를 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군인들 대다수가 이걸 다 듣고 있는 거예요. K-팝, 컬처, 그리고 일기예보, 그리고 오늘 있었던 세계 뉴스, 온갖 것, 그런 것들이 우리 그 대북 확성기를 통해서 북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건 무시무시합니다. 누구 입장에서? 김정은 입장에서는 살떨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대북전단, 대북 확성기 얼마나 무서웠으면 김여정이라는 여자가 무슨 법이라도 제정을 해서 전단 받고 방송 받고 좀 해달라,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얘기를 했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엄청난 비대칭 무기인지를 우리 스스로도 잘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행동으로 표시를 하고 이제 다시 설치를 하고 한다고 하니까 지참말로 꼬랑지를 콱 내리고 이제 안 하겠다 하면서 이 정도로 했으니까 맛보니까 어때? 알겠지? 이런 식의 양보하는 척 하면서 못 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쟤들의 협박 공간이 뭔지 아세요? 탄착점을 대북 확성기 쪽에다 해가지고 폭파시키겠다는 거예요. 지금 쟤들이. 이거 무서울 필요가 없습니다. 쟤들 항상 하는 수법입니다. 예를 한번 들을까요? 여러분, 1976년에 미루나무 도끼 사건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전무후무하게 김일성이가 유일하게 사과했던 사건입니다. 이쪽에서 강하게 나가니까 결국 김일성이도 사과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명분을 줬어요. 이제 한 번만 더 너희들 고무풍선, 풍선 날리고 그러면 바로 재개하겠다 했잖아요. 약해요. 그래야만 안 되는 거예요. GPS 교란과 풍선 오물 투척 한 번만 더 하면 바로 시작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정부가 용기가 없어요. GPS 교란 이것도 집어 넣어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면 우리는 대북 확성기 하겠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힌 일이 있어요. 민주당 어떤 정신 나간 의원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북한의 풍선 오물 투척도 나쁘지만 우리의 대북 확성기 방송도 나쁘고 두 개 다 정전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자가당착이에요. 김정은이 이쪽 세력에서 풍선 오물 투척할 때 그 명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유민주주의. 그래, 얼마나 좋은 체제인지 몰라. 표현의 자유 있지 않다고 했냐? 우리도 표현의 자유. 그래서 남쪽으로 풍선 날리겠다. 너희들이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대북전단 풍선 보내지 않느냐. 우리도 보내겠다. 표현의 자유가 있다. 이 명분이에요. 얼마나 잘 됐습니까? 그리고 오물투척 몇 개나 보낼까요? 어떤 그 탈북자 전문가가 말하는데요. 걔들 풍선 한 1000개 보내려면 전기분해해서 이 수소를 만들어서 집어넣어서 남쪽으로 보내야 되는데 엄청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에너지를 수소를 만드는데 걔들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1000개 아니라 500개도 못 만든다라고 분석하는 대북 탈북자 어떤 전문가 얘기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 너무 약해요. 우리의 반응이. 그리고 분명히 말하지만 GPS 이 교란작전 한 번만 더 하면 마찬가지로 풍선 공격과 똑같이 우리는 그에 준해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겠다. 이렇게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지금 그 북한 정권을 우리가 평가하면서 우리 많이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전체주의 국가요, 독재 국가다. 그렇게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요. 이번에 저는 풍선 오물투척을 보면서 저는 평가를 달리 했습니다. 이것은 전체주의 독재 국가 너무 후해요. 너무나 너그러워요. 어떻게 볼래야 되느냐? 김정은 체제 북한은 노예 국가다. 이렇게 바꿔 불러야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북한은 노예 국가다. 슬레이버리 스테이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중국 문제 한마디만 더 하고 바칠까 합니다. 오늘이 6월 4일 천안문 사태 35주년이죠.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습니다. 홍콩조차도 이제는 추모 대회를 못 오고 개인 활동, 개인 무슨 피켓을 든다거나 못 오게 돼 있어요. 이게 그만큼 무섭습니다. 지금요,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그동안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전략으로 임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조용한 외교라는 거예요. 시끄러우면 우리의 본래 목적을 성공할 수가 없으니 중국에 대해서 조용한 외교를 하자. 그렇게 얘기를 그동안 문재인 정권에서도 얘기를 했고 우리 초기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조용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탄생 자체가 블록 외교에 의해서 탄생한 나라입니다. 한미 동맹이라는 이러한 블록 외교 동맹으로 태어난 나라인데 이제 와서 조용한 외교, 줄타기 외교, 광폭 외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것이 다이나믹하진 않더라도 어디까지나 꿈쩍도 하지 말고 한미일 협력과 한미 동맹으로 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런 기조로서 중국을 대해야 된다. 그러면 경제는 어떻게? 경제는 경제대로 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중국은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많은 기초 기술이 필요하고 기초적인 그러한 상품이 필요합니다.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자동차가 필요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의 여러 가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제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그렇게 우리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무서워서 옛날처럼 뭐 롯데 백화점 막아버리고 뭐 등등 막아버려서 경제 엄청나게 손해났다. 그것만 무서워가지고 조용한 얘기로 말도 못하고 방문하면 문재인처럼 혼밥이라고 그따위로 우리가 할 겁니까? 아니에요. 할 말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뒷얘기가 있어요. 한일 중 이번 정상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못 올 뻔 알았어요. 왜? 우리가 너무 옛날 문재인하고는 다르게 강경하게 나가니까 일부 그쪽 외교 쓱 우리 말하자면 흔들었던 거예요. 뭐냐? 아, 그러면 우리 안 간다. 그래? 안 올라? 오지 않으면 좋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짱을 튕겼다 그래요. 헐라먹어 말라면 말아라. 우리 그렇게 옛날 문재인처럼 그 머리 숙이고
저급하게 놀지는 우리는 않는다 하고 우리가 강하게 나가니까 여러 가지 뭐 미국의 대만 그것도 있고 일본의 센카쿠열도 그런 것도 있고 삼국이 딱 뭉치려고 하니까 못 이기는 척하고 한 일중 정상 외교가 이루어졌다. 이런 외교 뒷얘기도 있습니다. 그겁니다. 우리는 물론 외교, 한미일 협력과 한미동맹 중심으로 이대로 쭉 가면 중국은 결국은 우리한테 엎드리진 않겠지만 먼저 손을 내밀게 되어 있다. 이게 저의 분석입니다. 친애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강한 나라입니다. 시시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 모두가 단합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이 난국을 이겨나가야만 되고, 민주당식의 외교나 민주당식의 대중협력은 그것은 옳지 않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